예, 안녕하십니까. 추닥공명입니다. SK, LG 전자 환인제약에 대한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한 7일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가격대를 1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추가적 조정은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조정이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18,500원 선까지는 조정이 한 번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사셔서 가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지금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끝났나 보다라고 끝났기 때문에 관심 바뀝니다. 거래량도 적고 거래량도 적은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증가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증가를 한다면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상황 잘 보셔서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LG전자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LG전자 한참 조정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아이죠. 일단 LG전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은 요즘에 방송을 들으시면서 얘기를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연속적으로 6번 정도의 추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8만 원이 고점이다. 8만 원 넘어가면은 일단 팔아라. 8만 원 근처에서 팔아라라고 해서 8만 원 근처에서 매도를 제가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8만 원 간 다음에 69,000원 선 내서 조정의 바닥이 확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바닥이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다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10만원, 20만원 선까지 다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LG전자가 갈 수 있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 휴대폰 시장에 대한 부분이 복귀가 이루어졌으나 더 큰 문제는 복귀만 이루어져 갖고 끝난 거냐.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복귀는 이루어졌는데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그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요. 그 복귀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도 추천을 하는 이유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매출액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을 말씀드렸던 69,000원 선의 가격까지 내려와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 상황입니다. 1차 매수 들어간 겁니다. 5분할 매수 중에 추가적으로 조정은 가능하다. 가능한데 6만원을 이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만원 이탈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는 급하게 모아서 갖고 가는 아이를 이제 간다고 한 종목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시간을 여유를 갖고 좀 모아서 가는 거고, 손절가 기준은 6만원 잡은 이유는 6만원까지 조정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만원에서 5차 매수가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 예. 되게 어렵게 매매를 하죠. 그냥 올라갈 때 사면 되지. 왜 그 힘든 기간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분할해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제가 1차 매매를 시작하는 부분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매수할 때야. 저평가 됐어. 1차 매매. 그 대신 조정은 올 수 있어. 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1차 매수. 그런데 바로 또 달릴 수도 있어가 되는 거죠. 1차 매수했는데 달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포인트는 아래에서 조금 더 사고 3차 매수 아래에서 조금 더 사고 마지막 5차 매수선에서는 그 종목의 최대 바닥치 여태 다시 한번 올 수 없는 기간이 되는 부분이 5차 매수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3차에 달릴 수도 있고 4차에 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수급 포인트, 어떤 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포인트. 두 번째, 개인이 얼마나 빠져나갔냐. 세 번째,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에 따라서 시기적 포인트가 달라지고 가격적 오차 매수 포인트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가장 리스크를 줄이고 가장 많이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LG전자 그렇게 해서 매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그닥 일단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가 얼마나 잡았느냐가 될 겁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할 거고요. 실적 안 좋다 얘기 나와도 별로 긴장하시지 마십시오. 더 사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추천을 좀 했었어요. 작년에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전년에 뭐 3만원, 4만원대에서도 했었던 이유가, 자, LG는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도 후계 구도에 대한 승계 작업이 있죠. 자, 그런데 LG에 대해서 승계 작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관점인데 거의 끝나가는 관점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인 거죠. 자, 구회장의 나이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후계 구도에 대한 부분이 장자가 그룹의 리더, 그리고 LG전자의 리더가 돼서 간다라는 게 거의 LG 그룹 내에서는 정설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회장님의 장자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남의 장남이 양자에 대한 포인트가 돼서 승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거고, 희성전자에서도 그래서 LG전자부터 LG그룹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내 아들한테 실어주기 위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회원님들만 구독하시고 일정 부분 보신 분들만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들이어서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증권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에서는 이제 승계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는 작년 10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후계 구도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주가 상승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자, 주가 상승을 시킨 다음에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얘네가 양아치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포인트, 그리고 현금성 활용을 위한 포인트.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장자 승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전까지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포인트는 58,000원이었습니다. 근 10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오면서 5만원 밑에 내려갔던 포인트는 몇 번이 없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많아졌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사 및 자사주의 매입이 활성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그렇게 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포인트가 있었으나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낌새를 맡은 외국인들은 주가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렸고, 아, 이제 얘네 이렇게 갈 거야. 근데 기관은 주가를 떨어뜨려 줘야 좀 더 승계가 편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작년에 끝났다. 그러면 주가는 올릴 거다 라는 포인트. 기본적인 주가를 올리는 포인트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승계가 끝났으니까, 주가를 올렸으니까. 그러면 주가에 대한 안정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얘의 실적 및 매출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 본다면 얘의 주가는 15만원 선이 적정선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벨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긴 롱사이클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8개월 동안의 1파동을 마무리를 진 거예요. 자,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1파동이 길게 나왔잖아요. 장기 대세. 그럼 2파동 조정이 여기에 오겠죠. 2파동 조정이
여기까지 올 거냐 여기에서 멈출 거냐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자리를 잡았던 부분이 69,000원 선, 69,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6만원까지 조정을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 실적 얘기 아무것도 없고 매출 얘기 아무것도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치가 좋으니까 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들고 가시자고요. 롱 관점으로 길게 갖고 가는 관점으로. 자, 만약에 6만원까지 조정이 받아서 6만원까지 조정을 받고 69,000원부터 6만원까지 5차 매수까지 완료한 다음에 주가가 올랐다. 그 다음 파동의 끝은 13만원 선이 될 겁니다. 그 대신 6, 7개월은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상승부터, 상승 시작 포인트부터. 보세요. 길게 가잖아요. 짧게 작업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대기업 관련사고 그리고 대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은 작업 포인트가 길게 포인트가 잡혀요. 개인이 8개월을 본다. 그러면 5사이클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사이클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1파동 1, 2, 3, 4, 5 찍고 ABC까지 끝나야지 1파동이 끝났다. 하나의 큰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얘네들 관점에서는 그냥 1파동이 끝나고 2파동까지만 온 거예요. 이제 3파동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끌고 간 다음에 최고점을 만든 다음에 C파동을 짧게 끊고 가격대는 20만원 선에서 주가를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경영권이 안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상장 주식 수도 상당히 크고 포인트 아이고야 상장 주식 수도 상당히 크고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주가 있습니다. 20만, 100만, 1000만, 억, 1억 6천주 1억 6천주가 상장이 된 겁니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6천주가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지분율을 갖고 있다 보면 기업 분석 내용을 볼 때 자 1억 6천주 중에 조성진이 갖고 있고 조준호가 갖고 있고 얘네들은 어차피 CEO 갖고 있는 비중 얼마 안 되고 33%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얘를 경영권 갖고 흔들라고 그러면 삼성처럼 뭐 5%밖에 안 갖고 있는 지배 구조가 아니잖아요. 얘는 LG로 가볼까요? LG 보자. LG 지주사 LG를 한번 볼게요. 5%만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삼성처럼 5%도 안 되게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구본무 11%, 국민연금, 구본준 7.7%, 둘이서 9광목까지. 자 갖고 있는 포인트가 이미 30% 가까이 21%, 25%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25% 정도 갖고 있다라는 거. 25% 25% 가까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흔들 수 있을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은 지주사 삼성이 상장이 돼 있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게 9.4%, 삼성생명이 7.7%,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랍니다. 죄송해요. 이건희가 3% 갖고 있어요. 자, LG하고 삼성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른 회사인 거예요. 지배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주가를 좀 띄우면은 조금 더 편한 거죠. 그러니 5%만 갖고 있고 뭐 삼성물산 뭐 합병을 해야 되네 마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야 되네 마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이 부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주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삼성물산은 지금은 지배구조 안 나오죠. 이게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지분이 17%가 된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서 도와주고.
이래니까 이제 안정적인 경영권이 된 거죠. 그런데 엘리엇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5%밖에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경영권 안정화? 아니죠. 5% 갖고 엘리엇이 무슨 지랄 연병을 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공인이 아니니까 일단 뭐 쌍욕이 날라와도 자,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상속세를 안 내고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나라에서 도와줬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국익의 차원? 국익의 차원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국익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국익을 얘기를 하기 전에 나라에 해야 될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금 낼 건 다 내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자 보세요. 삼성 이렇게 이재용이 이렇게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찬반만 얘기해 줄 뿐이지 이게 순환출자고로 구조기 때문에 보시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넘어가네 공중분해되네 그럴 상황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FN 가이드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캐피털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 가치 투자를 많이 하는 애들이고 중요한 부분은 19%를 갖고 있는데 이재용의 경영권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방인배라는 분 멋있는데요. 이름 딱 박혀있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국제금융학부터 국제자금론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국제금융학이나 국제금융론을 갖고 움직여도 이거는 해소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합병에 대한 부분은 국익차원? 국익차원일까요 과연?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왜 삼성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LG 얘기하다가 삼성 얘기 나왔네요. 일단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할 적에 몰아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가치적 포인트로 지금 저점이 마지막 파동의 조정을 끝내는 장이기 때문에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을 5차 매수까지 확대를 해서 지분을 늘려보겠다. 비중을 늘려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셔서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고요. 환인제약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길간을 7일을 잡고 매수가를 19,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되 조정이 18,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좀 지켜보시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정이 맞아진다고 그러면 짧게 맞아진다고 그러면 다음주 월화 수요일까지 매수를 좀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환인제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고요. 환인제약과 LG전자에 대한 기업 내용은 이미 한번 읊어드렸고 LG전자에 대한 기업 내용을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빤한 회사잖아요. 빤한 회사인데 그거에 대한 수급가치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승적 포인트만 잡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략시황회를 올릴 적에 조금 더 깊게 한번 내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해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좋은 리포트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